예,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오늘 오후에 경찰에 재소환이 예정된 가운데 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미국 법사위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공정한 대우를 따져보겠다며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쿠팡은 이 법사위 요청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들 스튜디오에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오늘 이제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를 오후에 다시 소환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부르게 되는 건데 더 조사할 부분이 남았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2차 소환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쟁점이 될 만한 부분, 쿠팡에서 셀프 조사를 발표하게 된 그 경위,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이어가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위증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추가 질문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출석을 한 이상 좀 강도 높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라던가 이 셀프 조사의 경위 부분은 사실상 이 쿠팡의 조사 결과 전체의 신빙성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과 더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질문들을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근데 로저스 대표가 쿠팡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조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뜻이 담겼다고 해요. 이런 메일을 왜 보낸 걸까요? 사실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소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소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추후에 만약 관련해서 법적인 처벌로 이어진다고 해도 참작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 조사 결과에 지금 눈과 귀가 쏠려 있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한 태도는 국민들의 불신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쿠팡이라는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자체가 국민들에게 친화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브랜드의 이미지 가치 하락이 있다면 이 서비스의 어떤 이 이용 감소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로저스 대표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2차 직원들 그 메일에 보면은 2차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조사 전에 밝힐 수 있는 좀 일반적인 수준의 언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 이런 식으로 계속 나는 지금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일종의 증거를 남겨둠으로써 나중에라도 뭐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실제 조사에서 어떤 부분들이 다뤄졌을지도 굉장히 큰 관심인데 지난 1차 조사 때는 오후 2시에 출석을 해서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진 것으로 전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오후에 출석하긴 했지만 굉장히 늦은 이제 새벽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시간 자체가 길기도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제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은 1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질문을 주고받은 시간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됩니다. 일단 이 조사 같은 부분을 확인하는 데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다가 언어 장벽까지 존재를 하니까 질문을 영어로 통역하고 로저스 대표가 영어로 얘기하는 걸 다시 한국어로 바꾸고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조사에서도 이 셀프 조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오고 갔다고 보는데 이 중국 국적의 이 가해자에 대해서 이 확보하게 된 과정, 특히 유출 장비에 대한 회수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사실관계 확인을 이어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12시간 반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긴 했지만 언어 장벽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조사할 사항이 좀 상당 부분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로저스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자체 조사를 한 배경에는 국정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위증 혐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쿠팡 측에서는요, 셀프 조사를 한 것이 아니다. 셀프 조사 이후 일방적으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협조가 있었고 긴밀한 연락하에 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이 이것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에 나서면서 그렇다면 위증한 것이냐, 이 위증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국정원 측에서는 어떤 부분이 지금 셀프 조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야기
이야기를 들어볼 측면이 있고요. 쿠팡 입장에서는 국정원과 협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서라던가 메일이라던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협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고 국정원은 협의가 없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쿠팡 같은 경우에 그리고 유출자가 저장한 고객 정보가 약 3,000개 계정이다라고 주장을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추가로 16만 5천여 개의 계정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쿠팡 측에서도 이를 인정을 하고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3천여 개의 개인정보만 유출됐다라는 부분은 전혀 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에 발표가 됐던 건 이제 쿠팡의 이용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3천만 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되었다라고 했는데 쿠팡 측에서는 외부에 저장된 정보는 3천 건에 불과하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유출이 확인된 16만 5천여 개의 계정 같은 경우에는요. 당초 발표했던 그 3천만 건에서 추가로 발표된 겁니다. 지금 워낙 유출된 정보가 많다 보니까 16만 건이 작게 느껴질 지경인데 지금 도합하면요 유출 규모가 3,386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네. 가히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쿠팡 측이 외부에 저장된 정보는 3천 건에 불과하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유출됐다는 건 언제든지 내 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다. 추가로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 것 자체가 사실 유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쿠팡 측의 자체 조사 결과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쿠팡 측에서는 현재까지 이 추가로 이 확보된 이 유출 사례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정보 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2차 피해, 이를 활용해서 2차적으로 활용되는 피해는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에 추가로 유출이 된 16만 5천 건의 경우에는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러니까 다른 주소지 정보라던가 이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충분히 위험성이 있는 이 이름, 주소, 전화번호의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추가로 2차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확인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도 관련한 조사에 이제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쿠팡이 미국 기업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 법인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미국 의회에서 조사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청문회를 통해서 쿠팡 로저스 대표 등에게 충분히 쿠팡 측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문회라는 것이 지금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하게 표적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밝혀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쿠팡 입장에서 쿠팡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좀 시한제간 없이 들어보고자 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미국 의회 측에서 한국의 수사기관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근거는 없겠지만 저렇게 쿠팡 측의 입장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전 세계로 쿠팡 측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쿠팡이 미국에 상당한 로비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정 부분 미국의 비호를 받고 있다라는 표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좀 쿠팡 측에서도 하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쿠팡 문제가 국가 간의 문제로 좀 커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로서 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 원칙과 절차에 맞는 수사 그리고 이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한 발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떤 차별적인 대우는 우리 수사기관도 진행해서는 안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서 착실하게 수사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밝힌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표적 수사가 아니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미국 측과 관세 문제 등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는 하나 유출 사고가 일어난 부분은 분명합니다. 책임질 부분은 명쾌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둔 다음에 관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으로 우리 협상력으로서 좀 풀어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어제 있었던 법원의 판단 좀 여쭤볼게요.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거는 이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에선 무죄가 나왔는데요. 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8천만 원 상당의 금원의 성격을 이것이 불법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은 것에 불과하고 명태균 씨가 급여로서 받은 돈이다라고 이 자금의 성격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다수결에 따라 정해진 것이지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천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단까지 더해져서 적어도 이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고요. 다만 명태균 씨의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으로 향하게 되는데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달 중순에 이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시작을 될 텐데 이 재판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고 이번 판결이 가늠자가 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늠자는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살펴보자면요. 별개의 재판입니다. 다른 1심 재판부에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사실상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무죄가 나온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합니다. 하지만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변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이 금품의 제공과 관련된 부분,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부분을 금품으로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검이 자료를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다른 물증을 제시한다면 그 부분의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거듭 연달아 두 재판부에서 명태균 씨가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이 내린 점은 다른 재판에서도 유사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이 검찰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씨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혐의가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보도로 다뤘던 쪼개기 후원과 관련된 부분도 또 뇌물죄와 관련한 부분도 혐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수사가 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혐의 입증에 확신이 가는 부분부터 영장에 전 적시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뇌물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중에서 공천과 관련된 부분도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건 그 당과 관련된 당무다라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무원의 직위에서 행하는 뇌물죄를 적용하기보다는 그보다 처벌 수위는 다소 낮을지라도 당무로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했다는 배임수승죄죄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혐의 입증이 확실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물론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서 뇌물죄 적용 역시도 여전히 검토 가능성, 기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쪼개기 후원 같은 부분도 한참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증거를 보강한 후에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 추가 수사 사항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